그 불법행위에 의하면 네. 그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생기는 것이죠. 네.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해압이 불법행위를 행한 건 맞습니다. 그렇다면 손해가 발생된 것도 맞죠. 네. 손해는 재산적 손해 외에 신체라든지 자유, 명예가 훼손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케, 부담케 할 수는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왜 여기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됐는데도 청구하지 못하느냐. 네. 그것은 해압이 키운 이유는 그 유리왕한테 이 무효를 보내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사실을 무효리 알았더라면 결국 해압이 키우는 것, 신분을 감추고 키우는 걸 동의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는 것인데 지금 불법행위 중에 서로 싸워서 다치면 불법행위니까 치료비 다 줘야 되죠. 네. 근데 여러분 격투기 경기에 보면 지금 격투기 경기 하다 보면 굉장히 중상도 있고 뭐 많이 다치지만 네.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죠. 네. 그렇죠. 그것은 이제 격투기 선수들이 서로 이제 다쳐서 시합을 하다가 다친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시합을 하겠다라는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청구를 못 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무효율도 이제 적극적으로 동의는 안 했지만 자기가 묵시적으로라도 그 상황에 있었더라면 당연히 왕자로서 살려고 하다가 죽느니 이렇게 벽화공으로 있다가 사는 것이 그게 훨씬 더 이익 경향으로 봤을 때 유리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의 동의가 있었던 걸로 보여져서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죠. 해석이 또 듣고 나서도 사실 저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아요, 자기? 아니, 아직도 저는 분이 사라지지 않아요. 이게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네. 그 사람, 왜 시녀라고 그러셨어요? 시녀.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당인 거죠. 네, 그 사람이. 그 사람이 남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잖아요. 그렇죠. 그 사람에 대한 저는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고 보죠. 그러니까 저는 문제를 그- 잘 들으셨어요, 지금. 내가 책임자하고 상관도 없어요. 신녀의 경우에는 네. 물론 이제 그 무효는 앞으로 고구려를 망하게 할 그런 운명을 갖고 네. 태어났다.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.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결국 유리왕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죠. 네. 근데 현대에 와서 그런 이제 신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. 네, 철학가들. 네, 네. 그 이제 미래의 기륭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. 네, 네. 그러면 그거를 듣고 불안해서 네. 이제 위태롭게 생각하면 과연 이 협박을 받은 게 되느냐. 네, 네. 근데 그런 건 협박으로 볼 수 없는 게 협박자가 되려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려면 그런 기륭화복을 본인이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철학가들 얘기들은 그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미래에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경고에 불과하지. 그렇기 때문에 그 철학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따르는 사람이 잘못이지. 그걸 협박으로 받아서 내가 했다든지 그렇게 그건 일종의 이제 경고에 불과한 것이니까.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? 아들을 죽이려 한 아버지는 무조건 살인미수죄는 적용이 되는 거죠. 물론 아들을 죽이려고 했으면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못했지만 네네. 살인미수죄가 되는 것이죠. 아. 그런데 여기서 왕이 이제 직접 죽이질 않고 누구 부하를 시켜서 죽이려고 할 때 그런 그 부하도 유리왕은 조사범이고 부하는 살인미수죄로 처벌받느냐? 부하는 처벌 안 받습니다. 왜냐하면 이 부하는 죽이라고 했을 때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습니다. 어명을 거역했으니까.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는 하나의 그 이렇게 의지가 없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고 유리왕은 당연히